환영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안녕하세요. 경화여고 1학년 학생 여러분, 그리고 전국에서 신사고 국어 교과서로 문학을 공부하시는 학생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선생님은 세계 최강 국어쌤 조인수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요, 지난번에 선생님이 신사고 국어 교과서에서 현대시 파트 중에 천양희 시인의 그 사람의 손을 보며라는 작품을 강의를 했었죠. 그래서 그때 그 강의의 특징은 뭐였냐면, 손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흔히 이제 손을 보게 되면 단순하게 그냥 핸드의 의미를 갖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살아온 인생이 보인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손의 주름, 손에 얼마나 고생했는지 그 손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자, 오늘은 사람의 손이 아니라 이번엔 과일 얘기를 좀 하나 하려고 해요. 그래서 사과를 먹으며라는 시를 함께 볼 건데, 사실 이 작품은 고3 연계교재라고 하죠. 수능 연계교재인 수능 완성에도 이미 출제가 되었던, 그래서 고3 전까지 고1 학생들 혹은 고2 학생들이 한 번쯤은 보고 넘어가야 할 그런 작품이라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어려운 작품은 아닌데 시는 쉬워 보이는데 오히려 뭘 공부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아니, 그냥 읽어보니까 사과를 먹는다라는 게 뭔가를 먹는다는 것 같은데 이게 뭘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뭘 알아야 되는 거지? 출제 포인트나 아니면 출제 요소들을 모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한민복의 사과를 먹으며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제목에서 사과를 먹으며라고 했으니까 사과를 먹는 행위에 뭔가 의미가 있겠죠, 그죠? 여러분 그걸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여러분 밥 먹을 때 부모님한테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제 밥을 먹었는데 밥풀이 좀 남아 있는 거예요. 군데군데 밥풀이 굳어서. 그래서 깔끔하게 싹싹 해먹는다고 하는데, 아이들은 이렇게 싹싹 해먹지 못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엄마들이 항상 이런 얘기 하죠. 싹싹 긁어 먹어. 너 그 벼농사 지을 때 얼마나 그 농부 아저씨들이 힘들게 농사 지었는지 알아? 그거 다 싹싹 긁어 먹어야지. 밥풀 하나 남기면 안 돼. 이제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뭐 예전에 이제 좀 가난했던 우리나라였기도 했고, 좀 못 살던 시절이 있던 나라였기 때문에 음식 하나의 소중함, 이런 것들을 좀 얘기하고 싶었던 것일 수도 있고요. 사실 그 쌀이라고 하는 것들을 재배하기 위해 벼를 통해서 쌀이 우리 밥상에 그 밥으로 올라오기 전까지 이제 수많은 과정들을 거쳐서 올라오게 되는 거잖아요. 쌀이라는 게 만들어지기까지 햇살도 받아야 되고, 농부들의 어떤 정성과 수고와 땀도 들어가게 되고, 그러니까 그 밥을 먹을 때, 우리가 쌀을 먹을 때 단순하게 그냥 먹을 거다, 이게 아니라 그 안에 담긴 것들을 생각하며 먹는다면 굉장히 조금 귀한 음식이라 생각하고 먹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 의미를 좀 담고 있다 보시면 돼요.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시 자체는 어렵지 않은데 그 안에서 이제 뭘 파악해야 되는가를 수능을 보는 거라면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는데, 이게 여러분 만약에 내신을 준비하는 거라면 이걸 갖고 문제를 이렇게 좀 쪼개서 출제할 수 있거든요. 이제 그 부분을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요 EBS 교재에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요건 이제 수능 완성에 나왔던, 수능 특강이었나? 수능 특강 실전 문제에 나왔던 것 같은데, 그 수능 특강에 나왔던 부분들을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해요. 자, 한민복의 사과를 먹으면은 자연의 생태, 섭리, 우주의 존재, 생명의 순환에 대한 통찰. 와, 사과 하나에 어마어마한 정말 자연의 섭리가 담겨 있다라 얘기하는 거죠. 시인이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나? 자, 여기서 사과를 먹는 것은 단순히 일상적인 식사 행위가 아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죠. 사과를 먹는 건 단순하게 먹는 게 아니다. 그럼 뭔데? 사과를 존재하게 한 우주와 인간이 비로소 연결되는 사건이고, 순환을 거듭하는 생명의 원리와 인간이 교감한다. 엄청나게 정말, 그죠?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거 한마디로 정의하면 이거겠네요. 사과를 먹는다 라는 행위가 무엇을 의미하냐? 요거는 일단 우주와 인간이 연결된다라는 건 둘이 합일된다, 하나가 된다라는 것 같고요. 자, 인간과 우주가 하나가 될 수 있다라는 건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이 사과 안에
우주의 원리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사과를 먹게 되면 그 사과가 내 몸속에 들어와 우주와 내가 하나가 될 수 있겠네요. 뭐 그런 의미를 파악할 수 있지 않을까? 또 하나, 순환을 거듭하는 생명의 원리. 그러니까 요 안에 이 사과를 먹는 행위를 통해서 뭘 표현하고 싶었냐면 생명순환의 원리가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요걸 간단하게 설명해 보면 여러분 사과를 먹잖아요. 사과를 먹어요. 그럼 그것이 내 몸 안에 들어와서 영양분이 되겠죠. 그리고 사람이 나중에 죽어요. 그럼 이 사람이 썩어서 또 흙으로 돌아가게 되겠죠. 그 흙에서 또 뭔가가 살아나게 되겠죠. 약간 이렇게 돌고 도는 그런 느낌? 그런 것들을 여기다 표현했다. 좀 거창하게 설명하자면 그런 것 같아요. 그죠? 흙에서 나는 것들을 사람이 먹고 사람이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고 생명이라는 게 이게 돌고 도는 거 아닐까? 그것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어떤 생명순환의 원리이자 일종의 자연의 섭리, 자연의 원리이자 섭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하셨나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거 읽었으니까 이 사과를 먹이면서 말하고 싶은 게 무엇인지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죠. 자, 일단 현대시 선생님 얘기할 때 요거 꼭 찾으라고 얘기했었죠? 현대시 공부할 때 요 안에서 말하고 있는 사람, 즉 화자가 누구인지 꼭 찾아보고 그러니까 나 아니면 우리로 등장하는지 그리고 나나 우리가 없을 경우에 어떠한 대상이 있을 거다. 그 대상이 중요하기 때문에 대상이 어떤 존재인지 보고 그 대상에 대한 화자의 정서와 태도를 파악하는 것이 포인트. 근데 이거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뒤쪽까지 아무리 봐도 나나 우리가 존재하진 않거든요. 그죠? 나나 우리가 없어요. 그렇다면 이 작품에서 우리가 봐야 될 건 대상이라는 건데 잘 보면 사과. 그죠? 제목에서 뭐 한다 그랬죠? 사과를 먹는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사과를 먹는 행위. 그렇다면 간단하게 사과를 먹는 행위를 통해서 뭘 표현하고 싶었을까? 그것만 찾으시면 끝나는 거네요. 그죠? 그럼 이제 처음부터 가볼게요. 자, 사과를 먹는다. 사과나무의 일부를 먹는다. 여러분 혹시 이런 거 눈치챘는지 모르겠지만 맨 앞 글자가 전부 다 사과라는 거 알겠어요? 사과. 약간 이거 사과. 이거 아세요? 바니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일종의 약간 그 사과에 사과 하는 것처럼 사과가 엄청 많이 들어있어요. 그죠? 자, 사과를 먹는다. 사과나무의 일부를 먹는다라고 얘기했어요. 사과를 먹는 게 특별한 일은 아니죠, 여러분. 그러니까 사과를 먹는다라는 건 일상적인 경험을 얘기하고 있다. 그럼 이 작품은 사과를 먹는다라는 일상적인 경험을 통해서 뭔가를 얘기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과를 먹는다라고 하는 건 뭘 의미한다? 사과를 먹는다라는 건 선생님이 앞에서 살짝 얘기했지만 사과를 만들어내는 데 기여한 그 모든 농부의 땀방울, 그다음에 햇살, 그 모든 것들을 먹는다? 이런 관점을 살펴보시라는 얘기인 거죠. 사과나무의 일부를 먹는다. 그 일부가 뭔데? 사과꽃에 눈부시던 햇살을 먹고요. 사과를 더 푸르게 하던 장맛비를 먹고 사과를 흔들던 소슬바람을 먹고 사과나무를 감싸던 눈송이를 먹는다. 여러분 여기서 단순하게 그냥 뭐 자연 속에 있는 현상인가 보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벌레의 기억, 새소리, 잎새. 그러니까 사과가 자라면서 햇살도 맞았을 것이고 장맛비도 맞았을 거고 바람도 맞았을 거고 눈송이도 맞았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 안에 사과 위를 지나던 벌레들도 있었을 수 있고 그러니까 벌레가 이렇게 좀 파먹었다면 벌레의 기억도 들어갔을 수 있고 그다음에 사과가 자랄 때 새가 찌리르 울었을 수도 있죠. 그 다음 사과나무 잎새도 먹을 수 있고 자 그렇다면 지금 이 부분들은 전부 다 뭘 얘기하는 거냐면 결국은 사과와 함께한 그러니까 사과가 자라는데 함께 왔던 일종의 자연물이라고 볼 수도 있고 또는 자연현상이라고 정의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에 정의할 수 있는 거죠. 요 부분들은 사과와 이렇게 자연물들이 함께 했구나. 자연현상이 함께 했구나. 이걸 체크할 수 있겠고요. 그럼 여러분 각각의 문장들인데 이 문장들이 다 비슷하게 생겼죠. 사과에 뭘 먹는다. 사과를 뭐 한다. 그러니까 사과 먹는다. 그러니까 다 똑같이 목적어 서술어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그렇다면 이 부분은 뭘 또 하나 쓸 수 있냐면 유사한 뭐가 반복된다? 통사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 이렇게도 여러분 쓸 수 있겠네요. 그죠?
여러분 참고로 통사구조라고 하는 건 문장 구조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유사한 통사구조를 반복하고 있다.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참고로 선생님이 요 네모로 쳐놓은 부분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가끔 시험에서 물어볼 수 있는데, 자, 햇살이라고 하는 건 계절상 봄의 따뜻한 햇살을 의미하고, 장마는 보통 여름에 오잖아요. 여름에 장맛비. 소슬바람이라고 하는 게 약간 좀 쌀쌀한 바람을 얘기해요. 요거는 보통 가을에 부는 바람을 얘기하고요. 마지막 눈이라고 하는 건 겨울에 오는 거니까. 그렇다면 여기 있는 이 네모친 것들 있잖아요. 이렇게 네모친 것들은 전부 다 계절감을 드러내는 시어다. 이런 거 여러분 체크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스스로 찾을 수 없을 수 있으니까 선생님이 설명을 좀 드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계절감 시어. 그런데 여러분 주의할 게 있어요. 이렇게 햇살, 장맛비, 소슬바람, 눈송이 딱 먹는 순간 사과는 끝났을까? 그렇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4계절이 다 나왔다는 건 또 뭘 얘기할 수 있냐면 결국은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겨울 다음에 다시 봄이 올 거거든요. 그래서 계절의 순환성이라는 걸 설명하기 위해 가져온 부분이다라고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해하셨나요? 자, 그럼 이것만 먹었냐? 아니요. 또 먹은 게 있어요. 넘어가 볼게요. 자, 여기에는 사과를 가꾼 사람의 땀방울을 먹는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는 이 사과와 관련된 뭘 얘기했냐면 자연물, 자연현상에 대한 얘기를 했다면 이번에는 인간과 관련된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사과를 가꾼 사람의 땀방울을 먹고요. 땀방울이라고 하는 건 그 사람의 노력이잖아. 그건 일종의 사람이 열심히 노력했던 신체적인 노력이라고, 흔히 말하는 사람의 수고와 노력이라고 하죠. 그 다음 이 사과를 잘 자라게 만들기 위한 식물학자의 지식을 먹었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사과를 잘 자라게 할 수 있는 그 인간의 어떤 탐구, 인간의 열심히 탐구하는 그 모습, 인간의 탐구의 노력을 얘기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그러니까 여기는 약간 신체적인 노력이라면 밑에는 정신적인 노력을 얘기한다 볼 수 있겠죠. 그리고 그 사과가 잘 자라서 사과나무집 딸이 바라보던 하늘. 그러니까 이 사과나무집 딸이라고 하면 뭐 그런 거겠죠. 저 사과가 잘 자라게 되면 사과를 팔아서 내가 뭔가 뭐 공부도 할 수 있고 나의 꿈을 키워갈 수 있고, 보통 딸이 왜 하늘을 바라봤을까? 하늘은 하늘 위에 있는, 그러니까 위에 있는 것이고 뭔가 위를 향한다라는 건 내가 지향하는 바가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 이야기는 딸이 바라보던 하늘, 일종의 꿈과 이상, 희망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정확히 얘기하면 그 딸이 꿈을 키워가는 모습, 꿈을 키워가는 어떤 인간의 바람, 인간의 바람이라든지, 바람을 우리가 다른 말로 바꾸면 희망이나 이상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 살짝만 이 분필이 부러져서 일단 이상 혹은 바람 또는 희망 이런 것들을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여기 있는 이 부분, 이 부분만 따로 따오면 여기 있는 이 세 줄은 여기가 똑같이 한번 써볼까요? 사과와 함께한, 이번엔 뭐라고 쓰면 되겠어요? 바로 인간이라고 쓰면 되겠네. 인간의 어떤 역사, 이렇게 쓰면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앞에 쪽에서는 사과와 함께 해왔던 자연현상, 자연물들, 그리고 그 자연과 별개로 이 사과 속에는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수고와 인간의 신체적인 노력, 인간의 정신적인 노력, 인간의 꿈과 희망, 어떤 이상 이런 것들이 다 담겨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과는 정말 어마어마한, 뭐 절대 사과 정도 수준 아니에요, 그죠? 어마어마한 사과인 거죠. 자, 그리고 사과의 수액을 공급하던 사과나무 가지를 먹는다. 사과나무의 세월, 사과나무 나이테를 먹고 사과를 지탱해온 사과나무 뿌리를 먹고 사과의 씨앗을 먹는다. 그러면 가지, 세월, 나이테, 뿌리, 씨앗 딱 보면 알겠지만 전부 다 사과나무를 이루고 있는 그 구성 요소들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사과나무의 뭐예요? 구성 요소들을 이 사과가 다 머금고 살고 있다, 이런 뜻이겠죠. 그러니까 이 사과 열매 한 덩어리 안에 이렇게 많은 것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죠? 어마어마한 상태인 거죠. 자, 그런 상태에서 이제 마지막 정리를 할 건데, 여러분 사과나무의 자양분 흙을 먹어요. 이게 되게 중요한 표현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 왜냐하면 앞에 쪽까지는 그냥 먹고 끝났거든요. 근데 이제는 사과나무의 자양분 흙을 먹어요.
그러니까 사과는 당연히 흙에서 자랐을 거니까 사과나무를 먹게 되면 사과나무를 잘 자라게 한 그 흙을 먹는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여러분, 자양분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무엇인가를 자라게 하는 영양 성분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과나무가 자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던 영양 성분인 그 흙을 내가 먹어요. 그러면 그 흙을 붙잡고 있는 중력을 먹을 수가 있어. 그러니까 흙을 먹고 그 흙을 붙잡고 있는 지구의 중력을 먹게 되고, 나아가서 그 지구의 중력을 먹은 후 사과가 존재할 수 있게 했던 우주까지도 먹게 된다, 이런 얘기하는 거야. 그럼 느낌상 알겠지만 흙, 그 다음 그 흙을 붙잡고 있던 중력, 그 지구의 중력을 넘어선 그 우주까지 어마어마하게 확대가 되고 있잖아요. 이런 걸 우리가 점층적 확대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 한마디로 점층법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오케이? 그러니까 요거는 일종의 약간 좀 사고방식이 이렇게도 설명할 수 있어요. 우주론적 확대의 사고가 들어있다. 그러니까 요 안에 단순하게 뭐 흙만 혹은 지구만 이게 아니라 온 우주의 섭리가 이 사과 안에 들어있다라고 설명하고 싶었던 거죠. 점점점 스케일이 커지죠. 그죠? 처음에는 사과가 햇살을 먹고 자랐어. 바람을 먹어줬고, 뭐 장맛비를 머금고, 눈을 머금고, 여기까지는 이해했어. 근데 갑자기 막 벌레의 기억이라고 하면 뭐 또 추상적인 관념까지 나오기 시작해. 그러면서 갑자기 자연현상과 함께 하는 건 이해했는데, 인간의 노력과 수고까지 또 얘기해. 인간의 막 꿈과 이상도 얘기해. 여기까지도 이해했어. 근데 이제는 우주까지 나아가는 거지. 그러니까 이 사과는 진짜 사과라고 하기보단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흔히 과일로서의 사과가 아니라 온 우주의 섭리를 안고 있는 사과, 이렇게 보셔야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재밌는 건데 갑자기 여기서부터 이렇게 하나 들어가 있어요. 이건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의도적인 들여쓰기라고 얘기하는데, 안쪽으로 들어왔다 해서 들여쓰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이 지금 비어 있는 거죠. 그렇죠? 다른 시 그 문장에 비해서 왜 들어가 있는지 딱 확인할 수 있어요. 뭐냐면 다른 데를 보시게 되면 다 사과인데 얘는 흙이잖아. 얘가 여기 있으면 통일성이 깨지는 거죠. 그러니까 집어넣어 버린 거예요. 흙. 그러니까 이거는 흙이기 때문에 같이 들어가 있는 거지. 그리고 다시 사과니까 얘가 튀어나온 거고. 그러니까 사과에서 쟤만 흙이니까 쟤네들은 왜 저렇게 안으로 집어넣어 놓은 거냐면 일단 통일성을 위해서. 그죠? 그래서 첫 번째, 이거는 시적 통일성을 위해서 집어넣어 놓은 거라 볼 수 있어요. 자, 그럼 의도를 했다면 이걸 통해 뭔가 또 말하고 싶었던 게 있겠죠. 사실은 정확히 말하면 이런 거거든요. 흙으로 빚어진 사과를 먹고 흙에서 멀리 도망쳐 보려다가 흙으로 돌아가려고 많은 그 사과를, 그러니까 요 세 개는 결국은 저 뒤에 있는 사과를 수식하기 위한 수식 성분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럼 요거의 이제 핵심이 뭐냐? 해석을 해보죠. 흙으로 빚어진 사과를 먹어요. 그 얘기는 흙에서 사과가 탄생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의 특징은 뭐냐면 흙에서 사과가 나타난 거죠. 이걸 우리가 먹어요. 그런데 그 흙에서 멀리 도망쳐 보려다. 흙에서 도망쳤다는 얘기는 이런 거겠죠. 사과가 만들어지면, 사과가 톡 떨어지면 결국 그 사과나무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뭐 그런 걸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근데 도망쳐 보려다가 다시 어떻게 돼? 흙으로 돌아간대. 그럼 다시 이 사과가 흙으로 돌아간다라는 그런 개념이잖아. 그러면 흙에서 사과가 됐는데 사과가 흙으로 돌아간다고? 그럼 다시 돌고 돈다는 얘기인 거네. 그럼 이 부분이 말하고 싶었던 건 뭐라고 볼 수 있는 거냐면 일종의 생명이라는 것들은 이렇게 돌고 돌게 된다,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흙에서 열심히 농사를 지어서 사과라는 걸 재배했는데 그 사과가 나중에 썩게 되면 또 흙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라 볼 수 있겠죠. 사람이 먹는다 할지라도 마찬가지라고 될 수 있을 거야. 그럼 의도적인 들여쓰겠던 두 번째 이유, 결국은 이 생명의 순환성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얘만 안으로 딱 집어넣어서 이 생명의 순환성이라는 것들에 집중해 라고, 여러분 말고요. 집중해라 라고 여러분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생명의 순환성을 뭐 하고 있는 거냐면 강조하고 있다. 괜히 막 수업 듣다가 집중해라고 얘기하니까 놀라지 마시고 생명의 순환성을 강조하는 부분이다. 이 생명의 순환성이라고 하는 게 한마디로 얘기해서 순환의 원리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생명이라고 하는 건 다 흙에서 태어나서 흙으로 돌아간다. 이런 얘기라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가 뭐냐면 시를 쭉 보다가 얘만 특이하게 쑥 들어와 있잖아. 그럼 마음이 편안하게 읽는 것이 아니라 뭐가 있나? 하고 사람이 긴장을 하게 돼요. 그래서 저렇게 뭔가가 좀 달라지게 되면 시적 긴장감이 형성이 된다. 이렇게까지도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시적 통일성을 위해서 들여쓰기도 했지만 생명의 순환성을 강조하기 위해 저기에 집중해라고 해주는 것이고 이렇게 살짝 틀어놓으면 우와! 사람들을 하여금 긴장하게 만들고 야 이게 뭘 의미할까? 기대하게 만들고 결국 그걸 통해서 이렇게 된 사과 그 사과를 먹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건 단순한 사과가 아니라 이런 생명의 순환성의 원리를 지닌 사과를 먹는 거다. 이런 뜻이고 제일 마지막 중요한 거 마지막 구절에다가 별표. 자 이게 왜 중요한 거냐면 요 얘기가 이 시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예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사과를 먹었잖아요. 근데 이제 이 사과가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사과를 먹는다는데 이젠 사과가 목적어의 대상 즉 객체였던 사과가 이제는 주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먹는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과가 나를 먹는다라는 새로운 개념이 등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참고로 흙에서 멀리 도망쳐 보려다 했다는 이 도망치려고 하는 건 사실 사과는 도망칠 수 없죠. 그러니까 의인화된 표현이라 볼 수 있겠고 여기에서 사과가 나를 먹는다라는 건 결국 사과는 나를 먹는 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말도 안 되는 문장이기 때문에 이런 거 우리가 역설적 표현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럼 사과가 나를 먹는다라는 이런 역설적 표현을 쓴 이유가 뭘까? 이거는 사실은 내가 사과를 먹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사과를 먹는 건데 그로 인해 사과가 내 안에 들어와서 사과와 내가 한 덩어리가 된 느낌이잖아. 결국은 이 사과와 나의 일체, 사과와 내가 하나가 되었다. 이 모습을 얘기하고 싶어서 얘기하는 거고요. 결국 이 모습은 세상의 모든 존재는 하나로 얽혀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고 이걸 통해서 마지막 얘기하고 싶었던 건 모든 존재가 얽혀 있다 즉 내가 사과를 먹는다 그건 또 사과가 나를 또 먹는다 결국은 생명이라는 게 뭐 하는 거다 생명이라는 건 이렇게 돌고 도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싶었던 거겠죠. 되셨나요 여기까지? 오케이? 그러니까 지금 아까 우리 앞에서 봤을 때 이런 거 봤잖아요. 요거를 살짝 그림으로 그려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일단 흙이라는 거에서 흙이 이렇게 해서 사과를 만들어내잖아. 그런데 이 사과는 다시 어디로 돌아갔죠? 흙으로 빚어진 사과 이런 얘기고 근데 다시 사과는 또 흙으로 돌아가고 만다고 얘기했잖아. 즉 흙에서 사과가 생성되었다가 사과가 다시 흙으로 돌아가는 구조로 되어 있죠. 자, 이걸 우리는 다른 말로 뭐라고 했어요? 이거를 생명의 순환이다 라고 설명을 했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것은 뭐로 통하는 거냐면 똑같아요. 나하고 사과의 관계하고 연결시키는 건데 내가 원래 사과를 먹는 것인데 사과가 나를 먹는다라는 구조. 그러니까 이 구조는 어디서 갖고 온 거냐면 요 위에서 가져온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여기서 일로 가는 거 순환의 구조잖아. 그 순환 구조를 내가 사과를 먹는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 사과가 나를 먹는 것이었구나. 그 얘기는 사과와 나는 한 덩어리구나 라고 얘기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것이 바로 생명의 순환 원리이자 일체감 우리 모두는 얽혀 있는 것이다. 아 그런 거였어 라고 뭐 하는 작품인 거냐면 깨닫게 되는 작품, 성찰의 작품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되셨나요? 시가 되게 쉬워 보이지만 또 생각보다 어려운 점도 있고 막상 뭐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서 그냥 읽고 끝날 수 있는 시이거든. 그런데 이렇게 보면 낼 게 되게 많네 라고 체크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정리 한번 해봐야겠네요. 이 작품을 정리하면 핵심 정리는 여기와 같습니다. 자 되게 많이 적어놨죠. 여러분 시험 공부할 때는 이런 거 좋아하시더라고요. 물론 이제 수능을 공부한다 생각하면 이렇게까지 많이 적을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배운 게 그대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내용만 파악하고 보기나 아니면 출제된 문제에 따라서 해석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런데 학교 시험이라고 한다면 어느 부분이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오밀조밀하게 좀 자세하게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좀 더 좋지 않을까 싶어서 싹 다 정리해 드린 거예요. 자, 사과를 먹는 경험을 통해서 뭔가를 깨달은 생명순환의 원리, 이게 이제 주제가 될 수 있겠고, 자, 이번엔 반복. 반복은 왠지 알겠죠? 유사한 통사 구조의 반복도 있었고, 사실은 첫 번째 문장 여기 보면 사과를 먹는다, 맨 마지막에 가게 되면 또 사과를 먹는다. 문장 자체가 똑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유사한 통사 구조의 반복이라고 하는 유통반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동일한 통사 구조의 반복이라고 할 수 있는 동통반이라는 얘기도 할 수 있어요. 다 할 수 있어. 그 다음 역설은 맨 마지막 줄에서 나왔었고, 점층은 아까 우주 먹는 것까지 있었죠. 흙, 지구, 우주까지. 의인이라고 하는 건 아까 흙에서 달아나 버렸다는 표현이 있었으니까 체크하면 돼요. 다음 두 번째, 이 작품은 결국은 생각하는 거잖아요. 사색한다고 하죠. 사색적인 작품, 성찰, 깨달았다는 거고요. 누가 사과를 보면서 오, 우주를 먹는 거야. 너희 오늘 집에서 밥 먹으면서 쌀을 한 먹으면서 나는 우주를 먹고 있어. 그러겠어요? 그냥 개성적인 생각이죠. 개성적이다. 다음 세 번째, 유사한 통사를 방금 얘기했고요. 물론 유사한 것도 있지만 동일한 것도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다음, 일상적인 경험으로부터 깨달음을 얻은 작품이라고 볼 수 있겠고, 다섯 번째, 의도적인 들여쓰기. 아까 설명드렸죠? 왜인지 이유도 3개 설명드렸으니까 꼭 알아두세요. 마지막 여섯 번째, 사과 먹는 행위의 의미를 쭉 열거하고 있어요. 자연 관련해서, 인간 관련해서, 그 다음에 아까 또 뭐 있었지? 중간에 우주의 섭리 관련해서, 그래서 쭉 먹는 행위의 의미들을 쭉 나열하고 있어서 그걸 통해 뭘 설명하고 싶었냐? 자연의 이치, 생성과 소멸의 원리를 표현하고 싶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나요? 짧게 강의할 수도 있는 작품이지만 최대한 여러분한테 자세하게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자, 요 정도 하시면 사실은 이 한민복의 사과를 먹으며 갖고 낼 수 있는 내용 한해서는 다 설명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활용하시는 건 여러분의 몫이니까 요 정도만 알고 있어도 시험 문제 어떻게 나와도 거의 대부분 맞출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내용 정확하게 잘 파악하고 계세요. 자, 고생하셨고 다음번에는 선생님이 유자소전이라고 하는 작품 하나 찍어볼까 하거든요. 그때 다시 만나도록 하고요. 일단 이 작품 확실하게 여러분 것으로 만드세요. 사과를 먹는 사과 먹는 그 이야기였어요. 썸네일 이렇게 써야지. 자, 수고하셨습니다. 안녕.